우리 세계는 개척지가 아니다. 말들은 패광비탈을 오르다 2번이나 미끄러졌다. 레오는 고삐를 놓지 않았다. 하르덴도 이를 악물고 따라왔다. 이마를 묶은 천은 다시 붉어져 있었다. 작업문 앞 횃불이 보였다. 경비들이 달려나왔다. 그중 하나가 레온의 얼굴을 알아보고 굳었다. 영주님, 레온은 말에서 뛰어내렸다. 사망자 수레가 들어왔나? 조금 전에 들어갔습니다. 명령서가 있었습니다. 영주님의 인장과 세관 인장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경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다. 전염병 사망자라 열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바로 태운다고 해서. 레온은 종이를 한번 보고 구겼다. 몇 명이 따라 들어갔지? 수레꾼 셋과 무장한 자들이 여럿이었습니다. 전부 세진 못했습니다. 안쪽 경비는 연락이 없습니다. 윤서아가 수레 자국 앞에 무릎을 굽혔다. 흙 위에 넓은 바퀴 자국이 멈춰 있었다. 그 뒤로는 가는 쇠바퀴 자국이 갱도 안으로 이어졌다. 짐을 광차에 옮겼어요. 작업문 안에서 쇳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레온은 나루에서 데려온 포로 둘을 경비에게 넘겼다. 묶어서 따로 가둬라. 한 명은 광산길을 아는가? 경비 하나가 손을 들었다. 제가 압니다. 앞장서. 하르덴이 검을 뽑았다. 저 경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으면 데리고 나온다. 죽었으면 나중에 묻는다. 레온은 작업문 안으로 들어갔다. 작업문 안에는 광차 선로가 놓인 내리막길이 뻗어 있었다. 맨 아래에는 광차 짐을 밑으로 내리던 깊은 구덩이가 보였다. 벽에 램프가 켜져 있었지만 아래쪽은 어두웠다. 10여 걸음도 가지 않아 사람이 보였다. 안쪽 경비 둘이 벽에 기대 쓰러져 있었다. 한 명은 머리에서 피를 흘렸고 다른 한 명은 허벅지가 밧줄로 묶여 있었다. 하르덴이 숨을 확인했다. 둘 다 살아있습니다. 밖으로 옮겨. 병사 둘이 쓰러진 경비들을 들었다. 그 순간 아래쪽 램프 불빛이 흔들렸다. 맨 앞 방패가 크게 울렸다. 병사가 뒤로 밀렸다. 엎드려. 두 번째 총탄이 램프를 깨뜨렸다. 불이 꺼지며 앞쪽이 어두워졌다. 레온은 방패 뒤로 몸을 낮췄다. 아래에서 광차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느리지만 계속 멀어지고 있었다. 사수 둘입니다. 하르덴이 방패 옆으로 잠깐 고개를 내밀었다가 바로 숨었다. 총성이 다시 났다. 이번 탄환은 방패 가장자리를 뚫었다. 나무 조각이 병사의 뺨에 박혔다. 직선으로 내려가면 끝까지 맞는다. 레온은 옆에 붙은 광산 경비를 봤다. 다른 길은? 오른쪽 벽 뒤에 좁은 샛길이 있습니다. 아래 작업장에서 이 큰 길과 다시 만납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운반 구덩이입니다. 입구가 어디지? 경비가 깨진 램프 너머를 가리켰다. 20걸음 앞입니다. 사수들의 바로 앞이었다. 레온은 궁수 둘을 불렀다. 내가 방패를 들고 나간다. 총구가 보이면 쏴. 너무 어둡습니다. 불빛을 쏘면 된다. 아래쪽 사수 옆에는 작은 손전등이 켜져 있었다. 빛이 방패 위를 텄다. 레온은 금이 간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총탄이 방패 한가운데 박혔다. 충격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왔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화살 두 발이 날아갔다. 하나는 벽에 맞았고 다른 하나는 손전등을 쳤다. 빛이 바닥으로 떨어져 빙글 돌았다. 지금! 레온과 방패병들이 앞으로 뛰었다. 적은 램프 하나를 더 깨뜨렸다. 기름이 바닥에 쏟아졌다. 불씨가 붙자 낮은 불길이 선로 옆으로 번졌다. 검은 연기가 천장에 차기 시작했다. 사수들은 연기 너머로 총을 쐈다. 한 병사가 비틀거렸다. 탄환이 팔 위쪽을 스쳤다. 레온은 그를 벽 쪽으로 밀어넣었다. 상처를 눌러. 따라오지 마라. 광산 경비가 오른쪽 벽에 나무판을 걷어찼다.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이 드러났다. 레온이 먼저 몸을 넣었다. 하르덴 뒤를 맡아. 또 앞에 가시는군요. 네가 나보다 넓다. 하르덴이 짧게 돌아섰다. 곧 그의 방패에 총탄이 부딪혔다. 새길은 허리를 숙여야 할 만큼 낮았다. 레온은 짧은 창을 든 경비와 병사 하나만 데리고 앞으로 기었다. 윤서아는 입구에 꺾인 벽 뒤에 남았다. 총성이 먹기 전에는 나오지 마. 알겠어요. 남은 병력은 하르덴과 함께 큰 길에 사수 둘을 붙들었다. 새길 끝에서 발소리가 났다. 레온이 손을 들었다. 한 사내가 몸을 낮춘 채 다가오고 있었다. 긴 총은 벽에 걸려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내는 총구를 억지로 들었다. 레온이 먼저 달라붙었다. 총성이 귀 옆에서 터졌다. 탄환이 뒤쪽 천장을 때렸다. 레온은 총열을 방패로 벽에 눌렀다. 사내가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공간이 좁았다. 레온의 짧은 창이 사내의 허벅지를 찔렀다. 사내가 무릎을 꿇었다. 뒤에서 다른 적이 칼을 내질렀다. 광산 경비가 창대로 막았지만 손바닥이 찢어졌다. 레온은 첫 번째 사내의 총을 걷어차고 몸을 돌렸다. 칼날이 그의 가죽 갑옷을 긁었다. 그는 방패 모서리로 적의 턱을 올려쳤다. 적이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병사가 달라붙어 팔을 꺾었다. 묶어. 레온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샛길 끝으로 갔다. 앞이 넓어졌다. 샛길은 아래 작업장에서 큰 길과 다시 만났다. 그보다 더 아래에는 광차 짐을 밑으로 내리는 깊은 운반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작업장에는 광차 한 대가 멈춰 있었다. 천으로 덮은 상자들이 높이 쌓여 있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하르덴이 큰 길 쪽에서 나타났다. 윤서아와 남은 병사들도 그의 뒤에 있었다. 하르덴의 이마와 한쪽 눈가는 피로 젖어 있었다. 첫 사수는 궁수가 어깨를 맞춰 잡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래로 물러났습니다. 레온이 아래를 보니 물러난 사수와 정넷이 광차 뒤에 흩어져 있었다. 그중 회색 외투를 입은 사내가 제동줄 옆을 지키고 있었다. 레온은 윤서아를 꺾인 벽 뒤에 세웠다.
거기서 표식만 봐. 윤서아가 손전등을 광차 쪽으로 비췄다. 상자 앞쪽 두 개에는 붉은 폭약 표식이 붙어 있었다. 뒤쪽 상자들은 두꺼운 나무판으로 따로 쌓여 있었다. 앞에 두 상자가 폭약이에요. 뒤에는 다른 장비가 든 것 같아요. 폭약이 터지면 운반 구덩이 앞에서 터지면 길과 받침대가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회색 외투의 사내는 레온을 보자 칼 대신 광차의 제동줄을 잘랐다. 광차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느렸다. 하지만 작업장 아래부터 경사가 더 가팔라졌다. 광차는 운반 구덩이를 향해 빠르게 속도를 붙였다. 사내는 작업장 옆에 낮은 배수길로 뛰었다. 광산 경비가 다급히 외쳤다. 저 길은 3비탈 밖으로 이어집니다. 하르덴이 검을 들었다. 쫓겠습니다. 레온은 달아나는 사내와 광차를 번갈아 봤다. 광차가 운반 구덩이에 떨어져 폭발하면 큰 길까지 무너진다. 아래에 살아있는 경비가 더 있을지도 몰랐다. 놈은 버려. 광차부터 막는다. 작업장 아래에는 선로를 바꾸는 지렛대가 있었다. 그대로 두면 광차는 운반 구덩이로 간다. 지렛대를 넘기면 오른쪽으로 꺾여 돌무더기 앞에서 끝나는 짧은 선로로 빠진다. 레온이 지렛대를 잡아당겼다. 움직이지 않았다. 쇠 이음새가 녹으로 붙어 있었다. 광차가 내려왔다. 쇠바퀴 소리가 빠르게 커졌다. 기름은 광산 경비가 찢어진 손으로 허리에 작은 기름통을 꺼냈다. 이음새에 기름을 부었다. 레온이 다시 밀었다. 지렛대가 조금 움직이다 멈췄다. 도망치던 사내가 배수길 입구에서 한 발을 쐈다. 탄환이 지렛대의 옆돌을 깼다. 하르덴이 레온 앞을 막았다. 그의 방패에 총탄이 박혔다. 계속하십시오. 광차는 이제 작업장을 지났다. 레온은 양손으로 지렛대를 밀었다. 어깨가 떨렸다. 광산 경비도 반대편에 붙었다. 하나 둘. 둘이 동시에 힘을 줬다. 쇳소리와 함께 지렛대가 끝까지 넘어갔다. 선로가 바뀌었다. 광차의 앞바퀴가 갈림 장치를 때렸다. 차체가 크게 기울었다가 오른쪽에 짧은 선로로 꺾였다. 벽 뒤로. 레온과 광산 경비는 선로 옆 돌턱 뒤로 몸을 던졌다. 윤서아는 이미 꺾인 벽 뒤에 엎드려 있었다. 하르덴도 한 걸음 늦게 그 벽 뒤로 굴렀다. 광차가 선로 끝에 돌무더기와 충돌했다. 앞쪽 폭약 상자 하나가 깨졌다. 쏟아진 폭약 꾸러미 중 일부가 불꽃을 내며 터졌다. 폭음이 갱도를 흔들었다. 뜨거운 바람과 돌조각이 돌턱 위를 쓸고 갔다. 천장에서 바위가 떨어졌다. 배수길 입구 위쪽도 무너졌지만 사람이 기어갈 틈은 남았다. 광차는 옆으로 넘어졌고 뒤에 묶인 장비 상자와 폭발 사이를 쇠틀이 막았다. 레온은 귀가 울리는 가운데 몸을 일으켰다. 큰 길은 남아있었다. 운반 구덩이로 가는 선로도 끊어지지 않았다. 하르덴. 벽 아래에 쓰러졌던 하르덴이 손을 들었다. 안 죽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자 이마의 천이 완전히 풀려 떨어졌다. 큰 길로 물러났던 사수와 다른 적 하나가 뛰어나왔다. 한 명은 칼을 들었고 사수는 권총을 들고 있었다. 레온이 돌턱 아래로 몸을 낮췄다. 권총탄이 머리 위를 지났다. 하르덴이 방패를 밀어 올렸다. 적의 권총을 든 팔이 들렸다. 레온은 그 틈에 달려들었다. 짧은 창으로 권총 든 자의 손목을 찢고 몸으로 밀어 벽에 붙였다. 다른 적이 하르덴에게 칼을 휘둘렀다. 하르덴은 방패로 한 번 막은 뒤 검자루로 적의 관자놀이를 쳤다. 적이 쓰러졌다. 뒤따라온 병사들이 두 사람을 눌러 묶었다. 작업장 아래에는 적 둘이 더 쓰러져 있었다. 하나는 파편에 맞아 죽었고 다른 하나는 돌에 다리가 깔려 신음했다. 회색 외투의 사내는 보이지 않았다. 반쯤 무너진 배수길 입구에 가죽 가방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끈이 튀어나온 못에 걸려 잘린 듯했다. 레온이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둥근 세관 인장과 레온의 문양을 거꾸로 새긴 작은 인장판이 있었다. 접힌 장비 목록도 함께 나왔다. 윤서아가 숨을 내쉬었다. 둘 다 찾았네요. 레온은 세관 인장과 인장판을 따로 싸서 품에 넣었다. 이제 내 명령으로 문을 열 수는 없다. 그들은 돌무더기 앞으로 갔다. 광차는 옆으로 넘어져 있었다. 앞 폭약 상자는 찢겨 탔지만 두 번째 상자 안의 밀봉 꾸러미는 대부분 터지지 않았다. 뒤에 묶인 장비 상자는 광차 쇠틀 뒤에서 겉만 그을렸다. 병사들이 불씨를 흙으로 덮었다. 시신은 없었다. 장비 상자에는 팔뚝 길이의 은재 말뚝들이 줄지어 들어 있었다. 말뚝마다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다른 장비 상자에는 줄자와 바늘이 달린 계측기, 둘둘만 갱도 지도가 있었다. 윤서아가 계측기들을 살폈다. 관문에서 본 것보다 단순해요. 전기가 없어도 움직이는 장비예요. 무엇을 재지? 그건 모르겠어요. 레온은 갱도 지도를 펼쳤다. 오래전에 막힌 길까지 그려져 있었다. 여러 지점에 붉은 표시가 찍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 작업장 벽이었다. 레온은 은재 말뚝 하나를 들고 표시된 벽으로 갔다. 벽에는 빛을 잃은 은맥 흔적이 가늘게 남아 있었다. 말뚝을 가까이 대는 순간 푸른 성에가 표면에 번졌다. 손등 문양이 뜨겁게 갈라졌다. 레온은 이를 악물었다. 손가락 사이로 피 한 줄기가 흘렀다. 윤서아가 급히 말뚝을 떼어냈다. 괜찮아요? 레온은 벽과 지도를 번갈아 봤다. 놈들은 은을 캐러 온 게 아니야. 그가 말뚝을 내려놨다. 관문 밑을 재고 있었다. 붙잡힌 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레온이 지도를 눈앞에 들이대도 시선만 피했다. 윤서아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가방에서 나온 장비 목록을 펼쳤다. 말뚝의 번호를 하나씩 불렀다. 병사들이 남은 말뚝을 세었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하나가 부족해요. 부서진 상자 아래를 찾아. 병사들이 돌과 나무 조각을 치웠다. 나오지 않았다. 레온은 가방이 떨어졌던 배수길 입구로 돌아갔다. 무너진 돌 아래에는 사람이 기어갈 틈이 남아 있었다. 그가 횃불을 낮췄다. 젖은 발자국이 산비탈 쪽으로 이어졌다. 그 옆에는 긴 말끝이 진흙을 긁은 자국도 남아 있었다.
레오는 회수한 세관 인장을 움켜쥐었다. 은재 말뚝 하나가 이미 광산 밖으로 나갔다.